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십니다. 팀장님, 저 청약 통장 있는데요. 이자도 얼마 안 되고 이거 그냥 해지해서 투자할까요?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되묻죠. 잠깐만요. 그거 혹시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열의 여덟은 맞습니다. 아, 네. 그거 고등학교 땐가 만들어주셨고요. 근데 이자가 너무 낮아서요. 맞는 얘기죠. 이 대화 공감되시는 분은 꽤 많으실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가지고 있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통장 제대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산 파트너 핀사이트랩스. 저는 핀사이트랩스 자산관리센터의 남진우 팀장입니다. 먼저 숫자 하나 드릴게요. 서울 강동구에 최근 분양된 한 아파트 분양가가 9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단지 옆동 기존 시세는요 13억이었어요. 청약 당첨된 분들 입주 시점에 시세 대비 약 3억 5천을 벌어간 겁니다. 이게 청약 통장이 만들어주는 기회죠. 근데 이 통장을 이자가 낮다, 묶인다 라고 해서 해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3억 5천짜리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는 거겠죠. 이자 몇십만 원 더 받으려고. 근데 이게 사실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학교에서 청약 가르쳐준 적 있으신가요? 없죠. 부모님도 이 통장 어떻게 쓰는지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아닐걸요? 대부분 모르셨을 거예요. 그냥 이거 좋은 거니까 일단 만들어둬라 라고 만들어주신 게 전부잖아요. 근데 청약 통장 제대로 알고 쓰면 내 집 마련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 챕터 5가지로 완전히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청약 통장은 이자 상품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놀이공원에 가면 자유이용권 있잖아요. 자유이용권이 뭐예요? 그 자체로 돈을 불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있어야만 롤러코스터를 빠르게 탈 수 있죠. 청약 통장이 딱 그겁니다. 새 아파트, 그러니까 분양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죠. 이자, 소득공제, 이건 다 부가적인 혜택입니다. 이 통장의 본업은 따로 있습니다. 목적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자유이용권 아무한테나 주지 않죠? 조건도 있고 점수가 높아야 인기 단지를 탈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인기 있는 롤러코스터도 한 2~3시간을 기다려야 탈 수 있잖아요. 청약도 똑같습니다. 그 점수랑 구조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민영주택은 이 청약은 가점제로 운영됩니다. 점수가 높은 사람한테 먼저 주는 구조죠. 가점은 딱 3가지입니다. 보는 조건. 첫 번째,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이고요. 둘째,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셋째,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총합 84점이 만점입니다. 이 3가지 중에 지금 당장 내가 올릴 수 있는 점수가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점수죠. 부양가족 점수는 결혼하고 아이 낳아야 올라가고요. 무주택 기간 점수는 만 30세부터 쌓이거나 30세 전에 혼인하시면 혼인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스타트하면 쌓이기 시작합니다.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이고요. 최근에 상담 오셨던 40대 초반분이 있었는데 이분 가점이 22점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근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약 7년 정도였고 그러면 10점이에요. 그분이 7년 더 일찍 가입했다면 혹은 부모님이 조금만 더 일찍 해주셨다면 가입기간 점수가 17점 만점이 됐겠죠. 이 7점 차이, 서울 인기 단지 청약 커트라인이 60점대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7점이 당락을 가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장 오늘 당장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바로 만드세요. 해지하신 분들은 단 2만 원이라도 지금 다시 시작하세요. 시간이 곧 점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2024년에 정부가 갑자기 발표 하나를 했어요. 청약통장 납입 인정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얼마까지였죠? 25만 원으로 올리겠다고요. 1983년부터 41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기준을 왜 갑자기 바꿨을까요?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가와 소득이 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문가들이랑 언론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너무 많이 깼습니다. 해지를 많이 했어요. 2022년 6월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숫자도 어려워요. 2천만 859만 개. 근데 이 이후로 매달 줄어들더니 3년 만에 갑자기 225만 개가 해지됐어요.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아, 이거 쓸모없다, 어렵다, 쉽지 않다 라고 하고 탈출한 거죠. 왜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분양가는 올라가고 이자율은 낮아지고 당첨 가능성이 당연히 낮아 보이니까요. 아유, 넣어봤자 헛수고다 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해지 보물이 터진 겁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문제를 만들었어요. 청약통장 납입액이요, 2021년에는 약 23조 원이었는데 2년 뒤에 15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청약통장 납입액은 내 통장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주택도시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금의 이런 여유자금은요,
2021년 말에 49조 원이었는데 불과 2, 3년 만에 17조 원으로 줄었어요. 49조에서 17조, 32조가 3년 만에 증발한 겁니다. 주택도시기금이 뭐예요? 서민들한테 전세자금 대출해주고 디딤돌 대출해주고 공공임대주택 짓는 데 쓰는 돈, 이런 거 대주는 데잖아요. 근데 그 돈이 말라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기금에 돈을 더 채워 넣어야 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 뭐겠어요? 청약통장 가입자들한테 납입 한도를 더 올려서 넣게 하는 거죠. 그래서 41년 만에 바꾼 겁니다. 당시 언론사에서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볼모로 비용을 이용자, 서민들한테 전가한다라는 비판 기사까지 나왔었어요. 좀 씁쓸하죠.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정부가 억지로 한도를 올린 배경엔 역설적으로 이 통장이 그만큼 중요한 재원이라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 한도 변화를 알고 있으면 오히려 역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청약통장 얼마씩 넣어야 하는 질문, 사실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집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크게 세 가지 경우로 한번 나눠드릴게요. 첫 번째, 공공임대주택이 목표인 분들, 행복주택, 국민임대, 재개발임대, 장기전세주택 이런 것들을 노리신다면요, 이 경우에는 납입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납입 횟수랑 가입 기간을 봅니다. 그러니까 월에 2만 원만 넣어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납입 횟수 마일스톤이 있습니다. 민간 청약 1순위 자격, 그리고 공공행복주택을 위해서는 24회, 2년은 넣으셔야 되고요. 국민 임대주택 및 장기 전세주택 만점은 60회, 5년 정도는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근데 난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겠다, 방향이 아직 안 섰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일단 2만원씩 24회, 그러니까 2년만 먼저 채우십시오. 민영주택만 갈 거야, 레미안 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람 일은 언제 어떻게 풀릴지 모릅니다. 대비를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냥 2만원씩 600만원 채워질 때까지는 자동이체 걸어두세요. 그 시점에 내 상황을 다시 보고 전략을 조정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랑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인 건 아시죠? 두 번째, 공공분양이 목표인 분들, 임대 말고요.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는 납입 인정금액이 중요합니다. 서울 공공분양 당첨을 위한 납입 인정금액이 얼마냐? 약 2천만 원 중반 정도는 있어야 돼요. 25만 원씩 꾸준하게 넣으면 1년에 300만 원씩 쌓이거든요. 2,500 모으려면 약 8년 3개월 정도 넣어야 됩니다. 현실적이긴 하죠. 근데 이걸 만약에 10만 원씩 넣으면 어떻게 돼요? 1년에 120만 원, 2,500 모으는데 20년 걸립니다. 그러면 모자란 금액을 한 방에 채우면 어때요? 아쉽게도 공공분양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과 기간에 따라서 선택은 본인이 잘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공공분양 특별공급. 아까 일반 했죠. 여기서 진짜 꿀팁이 하나 있는데, 공공분양에서 특별공급 비중이 사실 일반 공급보다 높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생애 최초 제외하면 청약통장 금액이랑 따로 상관이 없어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요, 납입 인정금액 6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거, 청년형입니다. 청년 특별공급은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군복무 기간 뺀 나이 기준이라서 실질적으로 더 늘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목표가 공공임대다, 월 2만 원씩 횟수 채우기. 목표가 공공분양 일반 공급이다, 월 25만 원 금액 쌓기. 목표가 특별공급이다, 월 25만 원, 600만 원까지는 일단 쌓자. 근데 아직 나 방향이 없다, 목표가 없다, 월 2만 원으로 시작해서 일단 계속 자동이체를 하자. 자,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분들 여기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24년도 2월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청약통장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요. 혜택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금리. 기본금리 연 2.8%에서 가입 후 2년 정도, 2년 이상 유지하면 우대금리가 1.7% 붙습니다. 추가돼요. 연 4.5%까지 늘어나요. 월 100만 원씩 2년 넣으면 일반 청약통장 대비 이자가 수십만 원 정도는 더 붙는 구조입니다. 둘째, 비과세입니다.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냅니다. 원래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가 붙거든요. 근데 그게 면제되는 거죠. 세 번째, 소득공제죠.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납입액 연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에서 빼준다. 이거 뭐죠? 소득공제 해줍니다. 월 25만 원씩 1년 넣으면 300이죠? 그 40%인 120만 원을 내가 소득으로 잡히는 그 부분에서 빼주는 겁니다. 세율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연말정산에서 실질적으로 16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는 돌려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혜택, 이 통장으로 청약 당첨되면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이 됩니다. 미혼이면 최대 3억, 신혼부부면 최대 4억까지예요. 만약에 결혼이나 출산 등 조건이 맞으면 최종적으로 연 1.5%까지
내려갑니다. 1.5%가 법정 최저 하한선이라서 여기까지가 거의 맥스치예요. 가장 낮게 내는 겁니다. 요즘 시중 주담대 금리가 4에서 5%인데 1에서 2%대로 고정금리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겠죠? 다만 가입 자격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 이하고요.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합산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군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 40세까지 가입 가능한 분도 생기시겠죠? 기존에 일반 청약통장 갖고 계신 분들은 요건 충족하면 전환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건을 모르더라도 그냥 일단 신청을 해보세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액션은 단 하나입니다. 청약통장 가입되어 있는 은행 앱 한번 열어보세요. 납입기간, 납입횟수, 잔액 이 세 가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서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분들은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이 예금, 담보대출을 먼저 알아보세요. 예금이라 함은 내가 쌓아놓은 청약통장에 있는 돈입니다. 청약에 쌓인 금액의 최대 90%까지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가입 기간과 순위는 그대로 유지되니까 해지해서 날리는 것보다 내 돈을 꺼내서 쓰는 게 낫겠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 그래서 해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까지 저는 자산관리사 남진우 팀장이었고요. 여러분의 돈이 똑똑하게 일하는 레시피를 매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부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돈이 일하는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산 파트너, 핀사이트랩스.